논산시가 재난기금까지 유용해 시정 홍보에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60대) 노인이 반야산 팔각정서 목맨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해 대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논산시장의 개인 새해 인사 현수막을 읍면동에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강선홍 경영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교육이 3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논산시가 추진 중인 동고동락 사업이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딸기 축제 장소가 시민공원 일원 등 시내 한복판으로 변경돼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 단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석 퇴비공장 증축으로 불난 광석 주민들이 논산시청을 항의 방문했지만 논산시장의 불참으로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이 소식 STN 기획보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황윤선 시장은 원천 무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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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STN 뉴스 곽성열입니다. 논산시가 재난기금까지 유용해 시정 홍보에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지난 2014년 1월 백제 사거리에 설치한 시정 홍보용 전광판 사업에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충청남도 재난기금 1억 원, 논산시 재난기금 1억 원, 수자원공사 2억 원을 들여 시정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한 논산시는 이후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우려와 자연재해에 대해 대비한 재난기금을 충분히 조성해도 모자랄 판에 재난기금까지 사용하면서 시정 홍보에 열을 올리는 논산시의 행태에 시민들의 분노는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홍보 등의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산시는 준공 시점부터 감사 당시까지 시정홍보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는 법령과 예산 집행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논산시로 세입 조치한 2억 원에 대해 당초 수자원공사가 회사 홍보를 위해 전광판을 설치하려 하였지만 어려움이 있어 수자원공사의 홍보 내용을 전광판에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조건으로 받았다고 논산시가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재난홍보용 전광판 제작이 아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논산시는 시민들에게 돌아와야 할 5천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하는 행정상의 큰 불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서류상 명백한 근거가 남아 있는데도 논산시는 재난관리기금을 원위치시키고 재난방송을 규정에 맞게 내보내는 조건으로 교부세 삭감은 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논산시의 주장대로 교부세 삭감은 피했다 하더라도 결국 시민의 열세 2억 원은 고스란히 논산시가 사고 친 대가로 채워 넣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위험한 발상을 논산시장이 아니면 과연 어느 부서, 누가 제안을 했냐는 부분이 의문으로 남는 대목입니다. 당시 감사원이 요구한 이 문제에 관련 공무원은 당시 전모 홍보 담당관, 박모 치수 방제과장, 박모 안전총괄과장, 재난민방위 담당, 안전관리 담당 외에 도시주택과 공모 디자인 담당 및 디자인팀 문무계약직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야 연관성이 있다지만 디자인 부서가 왜 이 사안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여론의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나서서 한번 꼭 밝혀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시정 홍보에 위험한 발상을 한 대가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STN이 지난번 방송한 논산시 안전등급이 충남도 내 최하위이자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내용 이후 뒤늦게 밝혀진 재난기금 유용에 대해 시민들은 예견된 결과였다는 실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산시의 전반적인 기금 현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0일 오전 6시경 논산 반야산 정상 팔각정에서 60대 노인이 목을 메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지문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사후 강직이 있었던 상태였으며 추리닝 바지에 패딩 점퍼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식 결과 사망자 A씨는 작년부터 논산의 한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67세의 노인으로 밝혀졌으며 백제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딸이 강원도 철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경찰은 유족에게 사안을 전달하고 자세한 자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9일 오후 2시 고향인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 지사는 지난 22일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고향인 마산 1리와 4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다가와 함께 감소를 나눴습니다. 설 연휴 동안 전국 구상을 위해 재충전의 기간으로 잡고 민주당 경선을 대비하고 있는 안 지사의 고향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국회의원, 논산시장, 논산시 의회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안 지사는 지난 22일 5시간 동안의 증문즉답 대선 출마로 국민의 관심을 끈 바 있으며 설 연휴 직후에는 국가 비전, 정책 방향 등 주제별 증문즉답을 계획하고 있는 등 본격적인 경선,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여야를 추월해서 국가의 이름으로 5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단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절을 맞아 길거리에 걸린 정치인들의 새해 인사 현수막 한두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이런 개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까지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하고 있는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명절 인사 현수막은 지지 호소나 정책에 대한 홍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법적인 현수막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이 아닌 분명 정치인 개인의 새해 인사 현수막임에는 확실해 보입니다. 시국이 어수선해서인지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은 각자의 사진까지 넣은 현수막을 마을 곳곳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논산시장의 개인 현수막은 STN 취재 결과 시민들의 혈세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을 맞는 후원금으로, 시의원은 개인 사비를 털어 개인의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지만 논산시장의 현수막은 시정과는 무관한 개인 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각각 지정된 할당량만큼 게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논산시로부터 시장 개인 현수막을 요구받은 읍면동에서는 평균 5장 정도의 현수막을 제작해 마을 곳곳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시민들은 시장 개인 인사 현수막까지 시민들의 혈세로 제작하는 행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금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부터 2일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강선홍 경영체 3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선홍은 2011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로 FTA 등 외부 농업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518명의 강선홍 경영체를 선정 육성 중에 있으며 올해 선정한
125명의 강소농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이수 후 강소농 경영체로 등록해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행복 공동체 동고 동락 사업이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서비스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5일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가 후원하는 제1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식에서 동고동락 사업으로 논산시가 복지서비스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13회를 맞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역의 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펼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시상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입니다. 시는 지난해 최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복지공동체 모델인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운영에 따른 시범 경로당 19개소를 선정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학교, 마을주민 건강증진센터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중심의 수혜적 복지가 아닌 관계 중심의 공동체 복지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인 2017 논산 딸기 축제 장소가 논산시민공원 및 공설운동장 일원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됐습니다. 논산시는 우천시 통행 불편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시장 상인들과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 등 대부분의 시민들은 환영보다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최 측 추산 매년 25만에서 50만 명까지 방문하는 논산 딸기 축제가 기존 대교 하상둔치에 넓고 주차가 용이한 공간을 떠나 시내 한복판인 논산시민공원 일원으로 변경된다면 엄청난 주차난과 교통마비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훼손될 것은 불보듯 훤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5일간 인근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바로 옆 김인중학교 학생들이 겪어야 할 소음은 논산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인근 주변 시민들은 행사장이 가까워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외지 관광객 유치가 우선시되는 논산시의 대표적인 축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다소 무리가 있는 장소 변경이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축제장 인근 화지시장 상인들이 작지만 그나마 누리던 축제 특수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장소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은 지난 2016 강경 젓갈 축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기존 강경 고수부지를 떠나 젓갈시장 일대로 파고 들어간 젓갈 축제는 부족한 주차난과 산만하게 분산된 각종 행사 및 부스로 결국 상인들의 매출마저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담을 떠안고도 무모한 장소 변경을 되풀이하는 이유가 논산시의 성과 중 하나인 논산시민공원 일원을 홍보하기 위한 단순한 판단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난 2016 논산 딸기 축제는 논산까지 치고 들어온 구제역 여파로 전면 취소된 뒤 2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 단신입니다. 논산시가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특례 보증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례 보증 자금은 신용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 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지급 보증을 해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례 보증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충남 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 또는 지역 내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 문의하시면 되며 골프장, 유흥주점, 사치업 등 빈번한 연체자 등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논산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논산농업대학이 2017년도 신입생 모집을 합니다. 모집학과는 농업 CEO, 귀농정착, 농산물 가공, 시설체조, 딸기 등 5개 학과이며 학과별 모집 정원은 농업 CEO 30명, 귀농정착 30명, 농식품 가공 40명, 시설채소 30명, 딸기 40명입니다. 접수기간은 2월 10일까지로 원서 교부 및 접수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1층 친환경기술과 교육정보팀에서 입학원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논산 육군훈련소는
지난 26일 설을 맞아 관내 참전용사를 방문해 위문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연무읍 지역 내 참전용사인 이정욱, 이용호, 한우석, 옹을 각각 방문해 위문금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는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의 본을 보여주신 선배님들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다는 구제서 소장의 감사 서신을 함께 전하며 참전용사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네, 다음은 STN 기획 보도입니다. 지난번 STN이 보도해드린 논산 계룡 축협 축산 퇴비 공장 문제에 관련 광성면 투쟁위원회와 주민들이 논산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원만한 의견 수립과 진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투쟁위원회 관계자 등 9명 정도만 참여했으며 시청, 축협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날 위원회 측은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논산시, 축협, 양돈단지와 합의한 합의서를 원천 무효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만 황명선 논산시장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리를 피해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주축으로 진행된 이날 항의 방문에서 위원회 측은 그간의 잘못된 합의를 원천 무효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강한 주장과 함께 허가기관인 논산시의 시민 의견을 무시한 허가 진행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더 자꾸 감정만 더 격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제일 시급하게 우리가 조금 그래도 마음이 달래질 거는 그간에 한 협의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시켜달라. 그 문제였어요. 이어 위원회는 인허가 과정에서 축협의 영리 목적을 위해 제시한 근거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불만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축협에서는 지금 모든 것을 우리 주민을 기만하고 있어요. 우선 제가 시청의 관계자분들한테 말씀 한마디 드리고 그 축협 얘기하겠습니다. 중리상 안경렬이에요. 제가 시청에서는 이거 인허가 내줄 때 어떤 제반 법상이 있죠. 분명히 없습니까? 특히 위원회는 축협과 주민들 간 합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오히려 시청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오히려 방해하고 있고 논산시 행정이 한 가지부터 10가지까지 전부 거짓말이기에 믿을 수 없다는 불만도 토로했습니다. 시장이 허가를 냈으니 시장이 취소를 시키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했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걸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시장님께서 취소를 하시든가 원래 시장이 허가를 냈으니까 시장이 취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당사자인 축협 조합장과의 직접 대면에 대해 논산시는 할 만큼 했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의원회 측은 인허가 실권을 쥐고 있고 세금을 20억 원씩이나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모든 책임을 조합장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는 이 어이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라도 거의 이제 민간이나 다 먹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떻든 그 세금을 20억을 갖다가 거기다 꼬라박는 그런 사업인데 근데 초합장이 안 나온다면은 당연히 야 너네 저기 인허가 못 하겠어? 20억 지금 못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오죠. 당장.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냥 조합장 안 나온다고 계속 조합장 지금까지도 조합장 저기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으면 그럼 안 되죠. 그건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이렇듯 장시간의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과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최고 결정권자인 논산시장과 사업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축협 조합장이 빠진 애당초 주민들을 잠시 달래기 위한 면담으로 밖에는 생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논산시는 이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 2015년 양계장 신축을 위한 개인 사업장 9곳에 대한 전면 인허가 취소 및 불허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특히 허가가 이미 난 양계장에 대한 허가 취소는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행정 절차에 위반된 죄치지만
시민들의 행복 주권을 보장한다는 논산시장의 강한 의지로 강행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논산시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논산시에 대해 더 이상 주민들의 어떤 요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사업장들도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얀개장 사업주들이 축협이라는 거대한 기관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닌 주민을 위한 논산시의 강한 의지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 행정 절차까지 위반해가며 주민들의 편에 섰던 논산시가 왜 축협의 인허가에는 일도 쉽게 내주고 그보다 더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STN 기획보도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STN 뉴스 곽성렬입니다.